자, 이제 이준석 신당도 창당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상황에 따라준다면 20일 내 중앙당 창당 절차를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 1월 말쯤 공천 신청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또 이준석 대표는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한각이 놓여 있다면 양양자 대표와는 청계천 정도가 놓여 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 민주당에서 의원을 했죠.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할 거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3당 출연은 필연이고 최대 30석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F4가 다 하나로 조립이 될까요? 뭐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모양새가 떡으로 비교하면 빨간 떡하고 파란 떡이 있다가 네. 이제 무지개 떡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들을 모아서 그 삼지대에서 빨간 떡과 파란 떡에 질린 어떤 이 양 극단 정치 질린 분들을 모아서 이제 좀 스펙트럼을 크게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삼지대가 표방하는 바는 정확한 프레임은 그거죠. 단일성의 어떤 민주정당으로서의 다양성을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정당을 표방하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제3지대는 사실상 김종인 신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이준석, 양양자, 뭐 금태섭, 이낙연 전 대표까지 다 포괄해서 그 뒤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 설계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 결국에는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 창준을 하고, 그다음에 신당이 이제 무르익으면 결국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서 삼지대를 하는데, 텐트가 이게 사각 텐트가 아니라 삼각 텐트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의 모습이 될 것이고 플랫폼이, 오른쪽은 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의 플랫폼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좌우가 채워지면 그 가운데 폴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면서 결국에는 제3지대에 있어서의 진보 정책과 보수의 어떤 뭐 건강한 보수,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기호 3번으로 출발하자라는 설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뭐 박영선 전 의원도 지금 참전하신 것 같고 들어오려고.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통부모가 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아하. 박영선 전 장관도 가까워요. 예전 2015년 14년도에도 당시에 뭐 탈당 움직임이 있을 때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에 박영선 전 장관 따라갔던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이 정치적 이 스토리를 보다 보면 삼지대에는 좀 나름대로 박원석 전 의원까지 가면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좀 판단합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제 정치적 다양성, 개방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삼지대에서 일종의 무지개 정당, 그러니까 무지개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아까 윤지준 대표는 패자들의 부활전 같은 느낌. 그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헝겊이 붙어서 잘못되면 누더기가 또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양론이 있을 수 있는데 김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무지개는 아름다운데 해가 뜨면 바로 사라지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삼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정당으로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나 그리고 국민을 흡족하게 할 만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나, 지금 총선을 채 90일도 남기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지금 수많은 댓글들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댓글들처럼 결국에는 공천 탈락자들의 모임, 이합 집산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모든 세력들이 합쳐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그림이 아직 잘 안 그려져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공천에서 탈락한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랑 야라는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오랜 기간의 영향력도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강력한 친명 체제 하에서 아직 옷 벗고 나오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4만 명의 당원을 모았다 하는데요. 이게 260개 지역구로 나누면 한 지역구당 150명 정도예요. 그것도 아직 정식적인 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 아닙니다. 그럼 온라인 당원으로 한 지역구에 150명 정도다라고 하면요. 이거 당협위원장들이 발벗고 나서면 하루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70%가 네. 당비를 낸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당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비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네. 사람들인가요? 네,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상의 허수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에 제3지대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국민들이 지금 당장은 민주당도 싫어, 국민의힘도 싫어 하는 어떤 반대의 의사표시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투표장에 갔었을 때는 사표 방지 차원에서라도 아마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쪽으로 표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이합 집산 형태의 정말 누더기당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민수 대변인은 이준석 신당을 좀 약간 미약하게 평가를 했고 오히려 이낙연 신당을 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은기 부대변인. 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분의 댓글은 뭐 영향을 안 받고 민주당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진짜로 그냥 정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당 만들겠다는 주체들을 사실 저도 오며 가며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가까운 분들도 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뭐 사적으로 얘기한 내용을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취재를 기반으로 그냥 좀 얘기한다는 전제를 들고 말씀드리면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제가 옆에 계신데 죄송스럽지만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김종인 신당으로 이렇게 든다라고 하지만 제가 들은 거는 전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지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류호정 신당에 약간 흡착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거기랑은 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예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 도의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게다가 지지 기반도 흔들 수 있는 그 정책적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인 것이고 반면에 원칙과 상식이라든지 이낙연 쪽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는 그래도 열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3번 받고 싶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신당들이 나와 있고 그중에서는 현역 의원들도 있는데 이대로 그냥 쭉 가면은 뭐 6번이 될지 7번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텐트를 쳐가지고 빅텐트를 쳐서 좀 3번 정도로 이 기호 3번 정도를 받고 총선에 임하고 싶을 텐데 그냥 4만 명, 5만 명만 모아가지고 그걸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차이는 한강일 테고 어느 차이는 청계천일 텐데 어디가 진짜 건널 수 있는 강인지를 보는 작업부터 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냥 무작정 다 모여라 한다고 해서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1+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정치라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준인 대표한테는 이거 좀 물어볼게요. 예. 여론조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지대 등장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 뭐 실제 그렇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홍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탈당 움직임은 없고 이제 주로 보면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이제 금태섭 뭐 양양자 의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악재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준석 돌풍, 뭐 이준석 신당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 실망론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반정권 여론이 어느 쪽에 가서 나의 여론을 반영해주는 정당으로 정치 세력화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향방인데 양당 체제에서 뭐 이 이분법적인 구도에서는 당연히 여당 아니면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을 받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효과적으로 과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주요한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아무래도 중도 성향의 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부동층 입장에서는 이거 이준석 신당이 더 잘 싸우네, 윤석열 정부를 더 코너로 모는 능력이 더 뛰어나네, 이런 쾌감을 주면서 차라리 이준석 신당이 잘 돼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가 이준석 신당으로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옮겨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과연 이재명, 반 이재명 성향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렇다면은 확고하게 이낙연 신당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실은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낙연 대표가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약간 여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너무 이제 와서 급발진을 하니까 그 반사 이익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좀 여론조사 결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엠브레인 퍼블릭이 이제 YTN 의뢰로 지난 7, 8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29%, 민주당 34% 지지율이었는데 신당을 선택지에 포함할 경우 국민의힘 24,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11%, 이낙연 신당 7%로 나타나서 양당 격차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 7%는 이준석 신당으로 2%는 이낙연 신당을 택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가 이준석 신당, 9%가 이낙연 신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그냥 산수예요, 산수. 예? 이거 그냥 산수예요. 예. 왜냐면은 국정 지지율로 치면은 긍부정 평가율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올 텐데 대략 한 3대 6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60% 정도가 뭐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부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율은 30% 되잖아요. 여기도 예. 보면. 예. 그러면은 당이 두 개밖에 없을 때, 선택지가 두 개일 때, 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을 찍으면 그럴 수 없으니 민주당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 갈래의 이제 정당들이 나오면 대안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민주당 찍기 싫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30%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일로 갈 수가 있으니 민주당이 손해를 보죠. 선거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자. 되느냐.